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마지막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로 마무리를 장식해보겠습니다. 오늘도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차장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차장님? 예, 뭐 잘 보내고 있어요. 지금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도 그냥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고민은 하는데 결론은 그냥 흐르는 대로 가자. 네, 그냥 그게 지금 요즘 생각이에요. 저는 주말 동안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단 시장을 좀 잊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잊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오늘 또 출근을 하니까 한 주 동안의 시장이 또 네. 살짝 걱정이 네.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시장과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와 함께 하시면 포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7-482, 027-482로 전화 주셔서 내 포트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내 계좌 지금 문제는 없는 건지 조성우 차장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얘기 나눌 주제는 뭔지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진짜 맞으면은 다 맞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네.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대형주의 순환 시대의 어떤 그런 이제 과정을 봤을 때 이제는 어지간한 대형주들은 이제 다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맞은 애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참 신기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뭐 불과 한 달 사이에 뭐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다 그냥 약속이나 한 듯이 그냥 차례대로 두들겨 맞아요.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많이 좀 당황스러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심리가 어떠냐면 이게 대형주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뭐 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뭐 어떤 대형주의 어떤 뭐 불패의 스토리가 이제는 이게 다 하나둘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이 두들겨 맞은 것은 그래도 시장의 전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엔 그 이제 대형주 쪽에 어떤 그 개별 이슈로 인해서 좀 맞았던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이제 좀 끝났으려나 싶은데 또 이제 뭐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아니지만 뭐 자동차주가 좀 흔들렸고, 맞아요. 그리고 뭐 카카오나 크래프톤 같은 최근에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그런 종목들, 그리고 심지어 뭐 하이브 같은 또 엔터주의 대장주 뭐 이런 애들이 다 맞았잖아요. 저의 불현듯 생각났어요. 금요일 시장이 잊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딱 보면, 근데 대신에 이런 친구들은 뭐 이렇게 좀 혹독하게 맞은 건 아니고 맞으면서 조금 이제 기어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요걸 보면서 엔터주들은 좀 그랬죠. 대형주의 이제 순환 시대는 일단은 좀 일단락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베이스 캠프를 꾸리고 이제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또 생각지도 않은 대형주가 또 맞는 경우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오기로 버틸라고, 아유 때릴 테면 때려봐라, 어디까지 때리나 보자, 뭐 이런 생각마저 드는 그런 구간인데, 시장 한번 점검하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뭐 며칠째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그런 어떤 시장에 이제 눈에 띄는 대형주들이 두들겨 맞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감이 커지시는 거는 있지만, 제가 이제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 상황들을 항상 정리해드리면서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인덱스 플레이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한번 보시고요. 일단 코스피는 여러분, 그러니까 속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코스피는 저도 사실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에 대해서 판단은 잘 안 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연휴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관망 심리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장을 보게 되면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제 혼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이걸 사실 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3,200을 중심 라인으로 두고서 결국에 시장은 위에 3,300, 아래로 이제 3,100 또는 이제 3,050 뭐 요 정도의 일단 박스권 그냥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올해 내내 우리 시장의 흐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호재가 있으면 뚫고 올라갈 거고, 예기치 않은 악재가 있으면 좀 이제 살짝 또 깨고 내려갈 거고, 요런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최근에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두들겨 맞으니까 시장이 큰 하락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것도 제가 이제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또 다시 뭐 미국에서 또 이제 테이퍼링 가지고 또 시장 스트레스를 줄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지만 또 이거 테이퍼링은 우리 시장 괴롭힐 거라고. 근데 이런 그림으로 가곤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테이퍼링, 긴축이라는 이슈가 시장을 망가뜨린 적은 없었다. 물론 스트레스는 계속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극복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보세요. 외국인은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를 5,200억을 매도했죠. 많이 판 것 같죠. 뭐 선물은 대신에 4,200억을 매수했으니까 현물 몸통 쪽에서는 좀 매도했지만 파생 쪽에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도 지금 뭐 뚜렷하게 상방이다 하방이다 사실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현물에서 매도한 것만큼 선물에서 사주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매도한 걸 보게 되면 금융업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그죠 대표적으로 그죠 그리고 뭐 운수 장비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따가 또 짚어드릴 테지만 자동차주 하락이 이제 외국인의 좀 매도를 자극시켰고 그 이후에 이제 서비스업 뭐 이거 이제 인터넷주 최근에 이제 모바일 플랫폼 규제 때문에 이쪽에 매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요걸 빼면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는 거의 다 지금 숫자가 맞는 거고 이제 나머지 그럼 이제 산 업종들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게 보면 화학업종 720억 샀죠. 전기전자도 뭐 100억이지만 일단 매수를 했죠. 운소창고 같은 경우도 뭐 320억 매수했고요.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건설, 증권, 섬유, 의복 등의 업종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업종이나 종목을 빼면 지금 외국인은 시장 전체적으로 아직도 사는 그런 스탠스를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어떤 좀 불안감을 키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의도치 않게 또 이제 맞았던 대형주 중에 자동차주를 한번 점검을 할게요. 예, 네. 이건 해드려야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최근에 자동차주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린 입장에서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기아가 상대적으로 더 빠졌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공장들이 셧다운이 됐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유니셈 같은 경우도 지금 셧다운이 됐다. 이제 요런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 이제 기아가 이제 빠진 것 같죠. 물론 이제 이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더 이제 크게 기아차의 하락을 자극한 건 애플카 이슈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 자체 생산 예, 때문에 예. 이제 기대감 그렇죠. 소멸. 그러니까 네. 애플카가 얼마 전에 이제 애플카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등장했을 때는 LG전자 급등시키고 LG 이노텍 급등시키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까지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끌려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또다시 이제 애플카 이슈는 어떻게 나왔냐면 완성차 업체랑 협력은 이제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가겠다 이 이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아는 어쨌건 애플카에 한번 링크가 됐던 이 완성차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매도 압력이 커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기아는 이렇게 빠졌는데 그 셧다운이 됐다고 하는 그 유니셈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만 가지고 기아의 하락을 이해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결국엔 애플카가 자체적으로 이제 완성차랑 협력하지 않고 뭐 이제 이런 이슈로 조금 더 이제 매를 맞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차 쪽은 전 이렇게 역설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애플카하고 안 한다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는 그림이라면 오롯이 그냥 수소차로만 하면 되니까 모멘텀은 더 깔끔해졌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수소차라는 것이 정책 지원도 받고 대기업들이 모여서 소소 협의체도 이제 출범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뭐 애플카 이슈로 뭐 기아나 뭐 현대모비스가 좀 눌렸다.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오롯이 본연의 그렇죠. 가치를 볼 수 그러니까 있는 이제 수소차만 오히려. 보면 되잖아요. 이제 애플카 이제 이슈 딱 떴을 때 뭐 기아 뭐 어떻게 엮이는 거 없어 이제 이런 미련 같은 거 버릴 수 있는 오히려 전 깔끔한 상황이라 보기 때문에 네. 뭐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애플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러니까 왜 애플이 뭔데 갑자기 그냥 잊을만 하면 나와갖고 시장을 또 흔들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또 호학제가 공존한다고 했는데 미중 정상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뭔가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될 것 같은 완화될 것 같은 시그널을 분명히 줬는데 막판에 뉴욕 증시가 이제 좀 하락을 했던 이유는 이제 애플이 반독점 소송에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플의 이게 어떤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초에 이제 현대기아하고 애플하고 협상을 할 때도 사실 애플이 적극적이었는데 현대기아가 미온적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애플이라는 이 파트너는 너무나 매력적인 파트너이긴 한데 사실상 현대기아가 애플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사실 이런 그림이었는데 그렇다고 현대기아가 애플이랑 손잡지 않는다고 해서 자체 모멘텀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일본에 가서 뭐 토요타도 뭐 만났다고 했는데 그 뒤에 왜 뜬금없이 자체 제작 이슈가 나왔을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로벌 굴지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애플이라는 이 파트너는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애플 입장에서도 정말 이제 마음에 드는 어떤 이 탑 브랜드의 메이커를
결국엔 파트너십으로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체 제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이건 조금 이제 물음표가 붙는 거죠. 물론 애플이 어떤 혁신을 선도하고 감성이 있고 뭐 이제 많은 충성 고객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테슬라를 놓고 봤을 때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감성에서 앞서 나간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이제 테슬라의 어떤 그 하드웨어 부분들, 자동차의 어떤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벤츠나 아우디가 최근에 뭐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작정하고 만든 전기차를 보게 되면 정말 그 자동차 특유의 그 감성 있잖아요. 맞아요. 이 네. 자동차 공학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딱 느껴지니까 애플이 이제 사실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파트너십으로 못 한다고 했을 때는 테슬라의 좀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어떤 식으로 있다. 나올지에 예, 대한 그러니까 그런 약간 부분이기 때문에 꼬리표나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애플카 이슈는 뭐 중간중간 이제 우리 시장에 불어닥치면서 영향을 주지만 이제는 조금 일단락을 해도 그러니까 또 이제 애플카 이슈가 나오더라도 LG전도 오르다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플카 이슈는 또 지나가는 이슈로 좀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럴 거면 정말 사자대면 하고 싶네요. 애플 앉혀놓고. 그러니까 애플이 무슨 뭐 비밀 불러서. 유지 뭐 이런 네. 것도 갑질하듯이 막 해갖고 네. 우리랑 협상한 걸 뭐 외부에 발설하면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시장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으니까 애플카 이슈가 더더욱 더 설이 그냥 이제 무성한 것 같은 네.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대형주 중에 몇 개 뭐 짚어볼게요. 카카오뱅크. 요것도 이제 최근에 상장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좀 인기가 많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하락세가 뚜렷하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덱스 편입 효과로 외국인이 줄창 사다가 인덱스에 막상 편입이 확정되니까 외국인이 오히려 파는. 근데 사실 원래 좀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이 이런 패턴입니다. 뭐 요건 여러분들 경험 쌓는다는 뭐 차원에서 한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크래프톤도 보시게 되면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덱스 편입이라는 이슈가 소멸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급 불균형이 초래가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뭐 요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제 이름 되면 알만한 어지간한 대형주들은 뭐 죄다 이제 돌아가면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대형주가 어떤 뭐 악재로 뭐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제 시장 자체가 영향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두들겨 맞을 때 시장을 끌고 내려갔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은 자동차주가 좀 하락폭이 나오고 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나 하이브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장을 돌려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대형 개별주의 또 다른 뭐 악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형주가 개별적으로 흔들리더라도 이제 시장은 더 이상은 이제 거기에 휩쓸리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맞을 건 다 맞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쓴 거고요. 그런 의미였군요. 예. 어쨌건 네. 뭐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뭐 시장이든 종목이든 좀 이제 살아나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이제 좀 마음 편한 좀 추석을 좀 이제 뭐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번 주는 좀 우리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이 네. 힘을 내 가지고 좀 여러분들께 좀 즐거움을 좀 선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화이팅. 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저희가 먼저 다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포트 상담 받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027-4822, 027-4822로 전화 주셔서 포트 상담 받아보시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주성훈 차장님이 또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니 뭐 추석 연휴를 또 국내 증시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은 또 한번 쉬어가는 국면이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많이 오늘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또 연휴가 되기 전에는 포트 점검도 한번 해야 될 그렇죠. 것 같아서 해야죠. 싹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이거 네. 뭐 우리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이 그래도 최근 흔들리는 시장에서 좀 잘 버텨준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잘 버텨줬다라는 것은 이제 때가 되면 좀 이제 치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저도 사실 이번 주에는 우리 종목들이 여러분들께 좀 기쁨을 드렸으면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 저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서 수익을 많이 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제 종목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 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좀 어지간한 바닥줄 갖고 오고 뭐 좀 이렇게 좀 하반 경직이 있는 종목을 먼저 시작을 하니까 근데 다행히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 뭐 안도가 되긴 하는데 이번 주엔 좀 해줘야죠. 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저기 종목 편입 현황. 예. 요거. 그러니까 저는 모든 종목을 다 여러분들께 AS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종목을 남발해가지고 뭐 오른 것만 생색내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마이너스 일지언정 항상 이렇게 있는 그대로 현황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특정 종목을 뭐 한동안 뭐 언급을 안 한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가 굳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 때 참고해서 보시고 일단 뭐 서울 바이오시스 뭐 교촌 FMB가 이제 정규 종목으로 있고
트레이딩 종목으로 이제 제넥신하고 제일전기공업이 있어요. 뭐 아직 뭐 뚜렷하게 뭐 저기서 뭐 이렇게 눈에 띄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장에서 꾸역꾸역 잘 버텨줬다 정도, 뭐 그 정도로 좀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종목을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자, 서울 바이오시스 뭐 일단 가장 먼저 편입한 종목이라 저도 애착이 많이 가는데, 자 이겁니다. 일단 최근 일단 거래량이 늘고 있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늘고 있고, 어쨌건 이제 그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한번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올 때 제목은 이게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살균 시스템 바이오레지가 코로나 델타 변이 소멸하는 효과가 있다. 이제 요거 근데 아직도 이제 코로나 확산 일로기 때문에 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시점. 그리고 이제 시장이 저는 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옆으로만 기어도 제 종목들은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된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교촌 FMB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촌 FMB도 최근에는 이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긴 한데, 요때 이제 좀 거래가 실리고 한번 좀 양봉을 세운 다음에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16일 연속으로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는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는데, 자, 최근에 장기적으로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이제 실리는 모습인데, 이제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관이 하단을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기관 매수가 들어오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참고하시고, 다만 이제 좀 교촌 F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속도로 따지면은 조금 가장 좀 느릴 수 있는 거니까 좀 인내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점검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넥신 얘도 한번 보죠.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일단 바닥은 잡아요. 바닥은 잡고 요즘 장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흔들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수급이 최근에 8일 동안 6일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이제 들어왔고, 결국엔 이제 그 백신 개발 계획을 부스터샷으로 이제 전환한 거에 대해서 하나둘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도 쪽에서 이제 DNA 백신 관련한 이제 임상의 움직임이 있는데, 제넥신은 또 그쪽에 조금 이제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다만 이제 제넥신은 바이오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절가 71,000원, 요거 목표가는 82,000원 잡아드렸는데, 손절가 71,000원은 반드시 엄수. 왜냐하면 바이오 주식은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손절가 71,000원은 반드시 저건 이제 엄수하시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트레이딩 종목으로 제시해드린 제일전기공업. 사실 요즘 그림이 좀 좋아요. 그림이 21선을 안착한 이후에 최근에 좀 거래량도 좀 실리고 있고, 제일전기공업은,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요 기대감에 아직 숨어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일단은 요 종목 하나 볼게요. 이건홀딩스가 지난 거래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그때 예시 종목으로 드렸던 NX 같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얘가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네. 나도 좀 이제 껴줘, 뭐 이제 이런 분위기니까 상당히 좀 제일전기공업이 그림이 좋고요. 최근에 거래량도 늘고 있고, 요 종목은 일단 트레이딩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종가상으로 이제 목표가인 22,000원을 안착을 한다면 여기서 제가 좀 추가적인 전략을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 아무튼 우리 종목들이 이번 주에는 한번 여러분들께 좀 기분 좋은 좀 추석 떡값을 선물해주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네.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신 서훈님이 정말 예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퍼스트 클래스 종목 힘내주세요. 부모님 용돈 드리게. 아, 그러니까. 네. 네. 용돈 드려야죠. 제가 알기로는 이 서훈님이 서울 바이오시스와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아, 있는데 예. 꼭 이번 한 주 동안 그 바람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네, 네. 저희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됐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